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J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번 주에 시장은 매 계속 지수가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는 양상인데 오늘도 코스닥은 또 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좀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상반기에는 우리 시장이 그야말로 성장주, 뭐 BBIG, 언택 이런 종목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었다면 이제 하반기 10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동안 못 갔던 이 소외받았던 경기 민감주들을 조금 지켜보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자, 현재 시장이 그럼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소외해왔던 경기 민감주 쪽에 시선이 쏠리는 게 맞을까요? 유 대표님? 약간 이제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해서 좀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뭐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네.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또 원래는 한 화요일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말 또 쇼핑 시즌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가지고의 대안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장주 미래 성장주들 뭐 전기차라든지 뭐 전자결제라든지 뭐 온라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주들에 대해서의 어떻게 2분기, 3분기에 관심이 많았다라면 4분기로 갈수록은 약간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가지고 포커스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 달에 뭐 꼭 최근의 흐름이 아니라 이번 달 전체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에 주가가 꿈틀거리기도 하고 기관 수급도 좀 많이 쏠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엔 정호연 부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경기 민감주 쪽에 우리 최근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경기 민감주라 그러면 뭐 삼성전자도 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큰 그림은 지금 이제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될 그렇죠.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내년부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네. 내년부터는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그 연준의 그 평균 물가 목표제란 부분도 실제 이제 이런 부분은 인플레이션 확대를 좀 도모하는 정책이고요. 또한 지금 미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달러 약세를 좀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따라서 이제 그 원자재 시장이 좀 다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이제 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기금속 관련인데요. 뭐 금, 은, 구리 쪽은 이제 좀 다시 한번 안전자산 수요가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산업 수요와 연관된 은 쪽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은이 많이 빠졌고 다시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특히 이제 그 국내 주식을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어제 조금 뭐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저점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이제 저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가 원가의 이제 일시적 불일치가 좀 나타나면서 실적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좀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 뭐 고려아연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호연 부장은 상품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뭐 연관해서 고려아연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의 뭐 흐름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외부 변수에도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실적이 받쳐준다든지 이런 외부 변수에도 출렁거리는 거에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우량 기업 쪽으로 시선이 약간 쏠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온다라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은행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몇 번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래 엄밀히 따지면 은행주들 실적이 좋게 나왔었거든요, 계속해서. 그쵸. 근데도 시장에서는 뭐 코로나 이슈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감들, 또 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못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왕이라고 결국은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거기다가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단순히 은행으로만 보기 힘들죠. 비은행 영업권, 보험, 뭐 금융, 카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은행주는 뭐 최근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면서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저는 그렇다면 뭐 신한지주라든지 뭐 기업은행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영업 구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좀 없다라면 비슷한 흐름을 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은 은행주 쪽에 은행을 포함해서 뭐 금융주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주가 많이 안 올라왔으니까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잘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관심 갖자라고 해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는 정호연 부장님은 뭐 여전히 IT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하는 시점으로 지금은 좀 네네. 가는 게 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뭐 환율도 지금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뭐 추가 하락세는 환율이 원화 같은 경우에 좀 리스크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세는 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지금 위안화 강세와 더불어 환율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이런 거 자체는 결국에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증시가 좀 괜찮을 거라는 것을 좀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을 이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여러 뭐 산업재도 괜찮고 뭐 자동차 쪽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IT 쪽이 좀 가장 괜찮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IT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대장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실제 이제 미국 IT 테크 이제 대안으로도 이런 종목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제 연초까지 이제 증시 변동성이 좀 이어져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현금도 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이제 4분기가 좀 바닥을 좀 통과할 가능성이 크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좀 비싸게 샀다는 의견,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이 좀 단기간에 지출된다는 부분 때문, 그다음 뭐 성장을 담보해서 지금 랜드를 지금 인텔 랜드 쪽으로 인수를 했지만 네네. 이 부분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국에 반도체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결국 컨솔리데이션 통합하게 되면 결국에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인텔의 요 사업부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측면에 좀 부담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인수를 좀 잘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만약에 주가가 좀 매크로 그다음 개별 내부 이슈로 좀 하락을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호연 부장은 역시 IT 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각각의 이슈가 있는데 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봤을 때 이제 연말까지 조정이라든지 뭔가 변수가 있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은 아까 은행주 포함해서 금융주들 덜 올라온 종목들을 좀 잡자. 실적은 잘 나오는데 아직도 금융주들은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경기 민감주를 포함해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실지 두 분이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투자 포인트 힌트를 주실지 잘 준비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